지질 시대에 대한 걸 배운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대멸종 같은 게 있은 후에도 다양한 생물종이 이제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이제 생기냐 뭐 이런 거죠. 진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이런 거죠. 목이 긴 기린이 지금은 대부분인데 왜 목이 길어졌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수십억 년의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이 변화되는데, 그 환경에 적응한 세대들이 살아남아요.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기 자손을 남길 때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애랑 비슷한 애를 낳죠.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를 이제 물려주는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을 많이 가진 유전자를 물려주지. 그런 애가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환경에 자꾸 적응하다 보면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지구상에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 대멸종과 진화, 한 5억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대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막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고, 기존에 번성하던 애들은 한꺼번에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새로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서 여러가지 생물종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화론에 관한 이제 학설 중에 처음에 등장한 거는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쓸수록 그쪽 기관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라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 있으시면, 생물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발달한다. 그런 거 같잖아. 내가 막 열심히 뭐 운동을 해요. 그러면 팔 근육 막 발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서 진화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그 많이 사용해서 얻은 형질을 우리가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획득한 형질. 근데 그 획득 형질은 뭔가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뭔가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획득 형질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인데,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져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져 용불용설은 더 이상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으려고 높이 이제 그러니까 뭐지 이제 목을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어디 족이지? 무슨 족이지? 목이 긴 그런 족이 있는데 다 까먹네, 나이가 드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 카얀족, 카얀 맞아? 카얀족. 획득형질, 획득형질.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근데 이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멋있나 보죠. 이게 착용하게 된 이유는 어른들이 다 하길래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다 하고 있어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카얀족.
저런다라고 이제 자기 자손이 목이 길게 태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인정받은 거는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진화한다라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아무튼 엊그저께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던데 다윈이 되게 아무튼 귀족 집안의 부자였대. 그래가지고 뭐 영국 사람인데 비글호라고 해서 이 시대가 이제 1850년대 뭐 요때쯤이 뭐 산업혁명도 발달할 때이기도 하고요. 대영 제국이 이제 막 그 세계 곳곳에 그 식민지 건설하고 막 돌아다니던 막 그런 때야. 그래서 이제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탐사를 하는데 특히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을 탐사를 합니다. 근데 이 비글호는 이제 탐사선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보니까 무슨 알바생 같은 걸로 지원을 했더라고. 선장의 말벗이 되는 그런 알바 같은 거를 지원을 했더라고. 보니까 엊그저께 나오던데 텔레비전에. 뭐지? 무슨 세계사인데 JTBC. 하여튼 그래서 여기 타고 갔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갈라파고스 군도가 이제 섬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섬들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꽤 멀리, 육지에서 꽤 멀리 여기에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해서 이렇게 섬들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다양한 희한한 생물들도 많은데 뭐 이런 희한한 생물들도 많은데 특히 여기에 이제 핀치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이게 이제 다윈이 스케치한 걸걸. 이게 다윈이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핀치새는 그 맵새야. 그 참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날개가 크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만 사는 애들이에요. 날개가 컸으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먹이를 주워 먹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먹이를 먹기 좋은 환경에 그 먹기 좋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각 그 섬들마다. 그래서 어떤 곤충을 잘 잡아먹는 애는 조금 날렵하게 생겼어. 부리가 진짜로. 근데 이게 선인장이 가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얘가 조금 길면서 뭐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생겼어. 근데 씨를 먹는 애는 이거를 이렇게 쪼아 먹어야 되거든. 되게 뭉툭하게 생겼어요. 나뭇잎을 먹는 애는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 없나? 뒤에 먼저 볼까요? 74쪽.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거를 뭐 먹이를 쪼아 먹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생물들이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손을 많이 낳는 거죠. 근데 자손이 많아야지 사실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자손들은 개체들마다 서로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특징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개체군을 이루는데 그 개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리 모양이 다르다 이거지. 근데 변이가 그 가지고 있는 변이가 환경에 적합한 변이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변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동네는 이제 뭐 선인장이 많은 동네인데 부리가 짧고 쪼아 먹으면 다 찔리고 막 이런 애가 있으면 못 살아남을 거 아니야. 자손을 남기기 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리가 길고 뭐 이런 핀치가 있으면 얘는 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의 유전자가 자꾸 많이 이 동네에 많아지는 거. 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은 부리가 이렇게 길다라는 애가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리 모양만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개체들마다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를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애들을 자연 선택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자연 선택 되었다. 옛날에는 여기 이제 적자 생존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자연 선택 되었다. 자연 선택이 돼서 그 애들이 점차 오랜 기간 동안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 있다. 종의 분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대충 맞는 거 같잖아, 그쵸? 맞는 거 같기도 해.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 선택설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린이 목이 긴 종이 많아진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는, 처음에는 목이 긴 애도 있고 중간도 있고 짧은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 애들마다. 근데 얘네들은 아무튼 내 생각에는 나무 위에 있는 먹이를 좋아했었던 거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있는 풀을 좋아했어 봐. 얘는 살아남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나무 위에 있는 먹이들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먹다가 얘는 이제 못 먹을 거 아니야. 얕은 나무 이런 데만 이제 먹다가 이제 죽을 거 아니야. 목이 긴 애들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이 긴 기린이 오늘날 같이 이제 많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고 자연 선택설인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어요. 돌연변이설이나 격리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연변이설은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태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돌연변이라고 해서 유전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왕 달맞이꽃 뭐 이런 게 있어요. 달맞이꽃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 근데 이거는 엄청 커. 어느 날 이런 애가 태어난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새로운 종인 거야. 이게 달맞이꽃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왕달맞이꽃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게 달맞이꽃이구나. 이건 많이 봤는데. 왕달맞이꽃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종이 계속 유전이 돼서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설은 어떤 지리적 격리나 뭐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섞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디 또 그림 있을 텐데. 뭐 이런 건데 79쪽에 잠깐 봐주시면, 원래 양 무리가 살고 있었는데 양이 물을 싫어하나 봐. 하여튼 강이 생겼어. 이렇게 양이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겁도 많고 그러긴 하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왕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런 애가 태어났네. 어쩌다가 이것도 이제 뭐 돌연변일 수도 있는데 얘도 요런 애가 태어났네.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종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격리가 되고 거기에서 발달한 종들이
새로운 종이 된다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호주나 이런 데는 이제 여기 대륙이랑 완전 떨어져 있으니까 호주에는 이상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런 변화가 그냥 하나만 띡 생긴다라고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개체군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진화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현대 진화론은 돌연변이설, 격리설, 자연선택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현대의 그 진화론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인정받는 거야. 돌연변이설, 격리설, 뭐 자연선택설. 근데 아까 라마르크의 용불, 용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자, 아까 여기까지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75쪽. 자연선택설의 한계는 근데 왜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왜 얘가 나랑 닮아 있냐 뭐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야. 뭐 어떤 유전자를 물려준다 뭐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 거고. 근데 그래도 엄청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특히 이제 생명과학 발달에 많이 이바지했고, 자연선택설은 현대 생명과학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었고, 뭐 틀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요. 과학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 진화론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당시가 이제 1850년대인데 엄청 식민지 건설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영국이나 뭐 여러 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정당화하는 데 이용이 돼요. 왜냐면 원래 자연이 생존 경쟁을 하다가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은 우리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식민 지배를 이제 당연시하게 되는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안 좋게 이제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다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 덕분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것도 발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연선택설의 진화 과정은 과잉 생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개체들이 다 변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변이를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걸 자연선택이라고 해. 그러다가 종의 분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생명과학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 진화론, 자본주의 발달, 진화 심리학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준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자연선택설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1학기 때 이런 거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차이가 생기고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이 되거든요. 형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고, 자, 변이의 원인
사람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단세포 생물 빼고요. 유성생식을 해요. 유성생식. 성이 있죠. 암컷, 수컷 성이 있어. 그래서 부계에서 나오는 생식세포와 모계에서 나오는 생식세포가 얘네가 다 달라. 사람은 유전자가 46개가 있는데 46개인데 이제 23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이게 23쌍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그 좀 길어지는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아무튼 이 상동 염색체 쌍이 있는데 근데 이거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이런 애가 이렇게 헤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질 때 헤어져 가지고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날 때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다음에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정자가 가져가고요. 둘 중에 하나를 정자가 가져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정자가 가져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정자가 가져가. 그래서 총 2의 23제곱의 생식세포 종류가 나와요. 2의 23제곱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난자도 마찬가지야. 난자도 종류가 2의 23제곱의 난자가 나와. 한 부모한테서 한 사람한테서. 그럼 이 둘이 만나겠지? 이 정자 이 난자 만나겠죠? 그러면은 교배를 해서 만나게 되면 이만큼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조래. 그러니까 64조분의 1의 확률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뭐 형 동생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이가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지게 되고, 근데 또 이제 돌연변이도 나와. 돌연변이도 자손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꼭 안 좋은 쪽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초능력자가 나오려나. 하여튼 돌연변이도 그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생존 경쟁하다가 살아남으면 그런 살아남는 애 덕분에 그 종이 멸종은 안 하는 거죠. 멸종을 하지 않고 이제 버텨나가는 거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종이 발달하게 된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사람이나 이런 애들 뿐만이 아니라 세균들도 마찬가지인데, 세균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어요. 보통 세균이 있고 항생제를 먹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죽었지만 얘네들은 좀 살아남겠지. 이게 생존 경쟁에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얘네가. 그래서 나중에 계속 항생제를 먹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많아져. 그러면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조금만 먹어라 이런 거지. 옛날에는 그냥 약국 가가지고 뭐 주세요 하고 내가 사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다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줘야지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태어날 수도 있다. 박테리아는 세균을 의미하죠. 이렇게 항생제 말을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 자, 넘겨볼게요. 여러가지 이제 과정 중에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업암화라고 해요. 공업암화라고 하는데, 원래 영국에 검은색 후추나방이긴 한데 하여튼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이 살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 나무에 하얀색 지으류가 많이 살아요. 이끼 같은 게 많이 살아. 그러면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많이 뛰겠죠. 그래서 검은색을 자꾸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은색보다는 흰색이 더 생존에 유리한 변이지. 근데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으류들이 이제 공기 오염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매연 같은 것도 많으니까 나무가 까맣게 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방이 지금 3마리 있는, 지금 2마리 있는 거고 4마리 있는 건가? 지금 3마리는 보이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있죠? 여기도 뭐 있는 거 같죠? 여기 그쵸? 여기 있는 거 같긴 해. 그치? 얘는 잘 안 뛰네. 근데 아무튼 얘 하얀 애가 잘 뛰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얀 애가 많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검은 애들은 살아남고. 근데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서 지으류가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면은 이 하얀색이 더 살아남겠지. 뭐 그런 게 이제 연구가 된 사례인 거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남모양 적혈구 이런 것도 그 1권에서 배웠어. 그쵸? 1학기 부분에서. 원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으면은 살아남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특이하게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요런 사람들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사람들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좀 견뎌. 희한하게.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요렇게 여기 많아. 20% 정도 여기 살고 뭐 이래. 예. 근데 말라리아 발생제랑 겹쳐보시면 비슷하게 여기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빈혈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이것도 이제 자연 선택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지요? 하나도 안 했구나. 요거 다 해보면 되겠네요. 1번부터 11번까지. 진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진화는 생물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왠지 맞는 뭐 얘기 같은데 뭐 그때그때 다른 거야 이게. 뭐 이렇게 공룡이 잘 살다가 멸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쭉 가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가는 거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맞죠? 지지시대 동안 번성하다가 사라진 생물이나 현재 번성한 생물도 모두 진화의 결과이다. 뭐 맞는 이야기고. 니은 리은만 골라주시고.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 보면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얘네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지. 자, 기린의 목이 짧은 변이는 생존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맞죠? 여러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 반복되어 목이 긴 기린종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맞죠? 기린은 높은 나뭇가지에 잎을 따먹기 위해 목을 계속 뻗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지, 이건 용불용설의 설명인데 그건 아니다. 2번은 기억 니은. 그다음 이제 과정에 맞춰라. 자, 과잉 생산.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거지. 근데 얘네들이 개체 변이가 있어요. 개체 변이가 있고 그 개체 변이를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해. 그러다 살아남는 걸 이제 자연 선택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종의 분화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나다라가. 다음에 자, 같은 종이었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떨어져 살게 되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 먹이의 종류가 된 거죠. 먹이의 종류. 먹이의 종류가 얘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요인과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예.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됐어요? 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생물종을 고정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자,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 관점에서 이해하는 진화 심리학이 등장하였다. 뭐 맞기는 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화 심리학 이런 게 등장하였다. 자, 기억 니은에 알맞은 개체 간에 일단은 유전자, 기억은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단백질의 종류와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형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르면. 효소라고 쓰면 안 돼요. 효소는 이제 단백질의 일부분이고 단백질이 더 나은 답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효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효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형질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거 얘긴 해. 얘. 어떤 단백질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여서 뭐 효소도 단백질이긴 하지만 단백질이라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색소 합성 효소가 많지. 그러면 이제 색소를 만들겠지. 근데 사실 색소 같은 것도 단백질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거는 단백질이지 이걸 효소라고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뭐 머리카락이 뭐 풍성한 개체가 있고 풍성하지 않은 개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걸 효소라고 부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답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변이의 원인으로 옳은 것, 돌연변이도 변이의 원인이 되고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도 돼요. 어떤 정자 어떤 난자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배열과 분리는 상관없어.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다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되는 건데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체세포 분열할 때는 그냥 똑같아요. 모세포랑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형질 차이이다. 맞아. 유전적 변이는 같은 종인데 어떤 달팽이는 뭐 이렇게 요런 모양이야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회전도 다른가 보더라고. 어떤 달팽이는 뭐 이렇게 이런 이거 똑같나? 요런 모양이야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DNA의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변이로 항상 생존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이건 돌연변이 이야기하는 건데 돌연변이가 근데 항상 생존에 불리하지는 않아요.
뭐 어쩌다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니은은 틀렸고, 개체군에 존재하는 변이가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화했을 때 집단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이야기죠. 변이가 다양해야지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살아남는 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랑 아까 요 그림이랑 약간 다른 건데, 이 그림이랑 문제 있는 그림이랑 약간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처음부터 그냥 일반적인 세균과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런 뜻인데, 요 그림에서는 처음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생겼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요거는 간은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돌연변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많아지겠죠. 그런 거는 자연선택이야. 나무. 이제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건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서식하는 나방의 날개 비율이 지유류의 유무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자, 지유류가 흰색이니까 흰색이 많으면 흰색 나방이 많이 살아남고요. 지유류가 죽은 다음에 검은색 바탕이 되면은 흰색 나방이 더 많이 잡아먹히겠죠. 지유류가 사라지면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맞는 얘기야, 이게.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유류가 있는 환경에서는 흰색 날개가 생존에 유리하다. 맞네. 지유류가 사라지면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흰색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억 니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심한 빈혈을 일으키므로 생존에 원래 불리한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끝나네요. 뭐 한 단어 더 끝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 너무 많은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